국민의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우리가 네네. 영상 봤어요. 7년 만에 당대표실 이사한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이사했나 봐요? 사실 228호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호실이에요. 그래요? 228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228호가 그 보수의 정통성이 있는 당대표들이 다 그 자리에서 당대표를 역임했던 장소예요. 지금 나오겠지만 네. 유해창 전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강재섭, 황우여, 김무성 대표들이 다 했는데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게 친명계하고 친이 그러니까 이명박 계열, 친박근혜 계열이 이렇게 나뉘면서 흔히 말해서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렇죠. 비박계 의원들이. 그래서 228호가 바른정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28호를 지금까지 쓰지 못했는데 그 228호를 이제 바른정당이 약간 해체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228호를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 이제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가느냐? 정통의 보수가 존재했던 228호 저 김기현이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러면 왜 갑자기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당이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반사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부 분열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제대로 대표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부에서는 여당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이 분열이 되기 전에 업무 공간,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사를 가겠다. 아하. 그리고 원래는 사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전 회의를 하기엔 좀 그전에는 좁았기 때문에 사전 회의를 하기도 괜찮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러한 이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년 만에 이사를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거다. 아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 안 받으려고 이사하는 거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좀 추측이 나오는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 위치 훤히 잘 아시잖아요. 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들하고 이제 공식 기자회견 말고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몇 번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 질문 백브리핑 안 받으려고 이렇게 이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이 취재진하고 언론하고 소통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불리한 게 많을 때 언론과의 소통의 접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좀 궁색한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집무실 이전, 그러니까 이 당대표실의 이전이 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게 취재진들의 질문을 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통로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회의만 마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식으로 대변인과 뭔가 브리핑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대표와 갖지 않는 이상 대표에게 직접 따라붙어서 질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 거고 그 공간 자체가 닫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의 정통성, 역사성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저런 따가운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구조상 기자들의 질문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는 이 부분도 설득력을 얻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여러 최고위원들의 설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부대에 좀 담아보면 분위기가 좀 쇄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도 좀 설득력을 얻는데, 자, 최고위원들의 최근 잇따른 설화 그중에서도요. 김재원 최고위원 4.3 이 기념식 격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 보셨습니다. 승재원 의원,
고개를 숙여 사과했는데 어떻게 좀 잘 통했을까요? 뭐 사실 이게 현재 일어나는 역사라면 그 역사는 변동할 수 있어요. 그 평가도 바뀌어질 수가 있고. 물론 현대사 중에 4.3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간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4.3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3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과거의 자기의 생각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순간적으로 현대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그 4.3 유독 장체들의 생각인 거예요. 저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겠냐. 이게 움직이는 동태하는 역사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그 말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4.3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평가되는 걸 아니라고 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없다. 저는 유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유족의 아픔을 계속 보담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과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최고가 김재원 최고가 어떤 형태로 그 4.3의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어루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있을 때 유족의 마음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족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우리 승재현 위원의 말처럼 글쎄요, 유족들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족 여러분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오는 목적이 뭔가? 당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와서 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 내리는 비 한번 피하고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라면 저희들 유족분들이나 우리 사담 관련 단체들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최장희 변호사. 어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빠졌고 최근에 또 설화로 논란이 된 태영호 최고위원도 빠졌고 뭐 최고위원도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면 당 내에서는 최고위원들 뭐 자진 사퇴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고. 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국민의힘 징계위가 윤리위원회 그렇죠. 발음은 윤리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관심이 제일 쏠리는 게 이 최고위원들 징계 문제거든요. 어떻게 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윤리위원회에서의 1호 지금 징계가 지금 김재원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많이 나오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5명 중에 지금 2명이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되는 실언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참석을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최고위원들 내에서 잇따른 설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김기현 당대표께서 얘기를 하신 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럼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윤리위원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회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징계가 만약에 열려서 징계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총선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는요. 징계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실 이사에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 이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아주 무거운 징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이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4.3 관련해서요. 김재원 최고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했죠. 뭐 격을 운운하면서 그렇죠. 4.3 유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뭐 조작된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서 최근에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렇죠.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이용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아직도 현직 최고위원이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 구성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과연 구성이 돼서 어떤 결정을 할지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것 같습니다.